설 연휴 오늘로 이제 끝나죠. 이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여야 정치권에서는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을 두고서 공정성 공방이 가열이 돼 헌재의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으면서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나서 야당의 반발을 불렀는데요. 이 논란의 시작, 바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던 과거 SNS상에서의 두 사람의 소통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에 따르면 2011년 9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경남 진주지원장으로 있던 문형배 대행에게 지원장님 잘 계시죠? 라고 안부를 물으면서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가 있겠지요라는 덕담식의 말을 남깁니다. 이러자 당시 문 지원장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좀 더 이 친분이 엿보이는 대화 내용도 있었는데요. 2011년 7월 문 대행이 책 글귀를 옮겨 적은 글에 이 대표가 문판님이라고 부른 뒤 잘 계시죠? 마나님께 안부를 이라는 댓글을 남긴 건데요. 마나님이라는 표현은 문 대행 부인의 안부를 물은 내용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문 대행도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2013년 6월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열 판사가 법원을 떠난 걸 두고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글을 쓰자 이 대표가 잘 계시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문 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7차례 이 정치적인 사안이나 개인적인 안부 등을 화제 삼아 공개 소통한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단순히 SNS 대화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대표가 주도한 탄핵안 8건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내용은 헌재의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SNS를 주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에서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문설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앞서 헌재에서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그러니까 문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동기죠. 또 같은 학회 활동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권은 두 사람의 친분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와 문 대행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 학회를 함께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년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일 가까웠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대행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오늘은 여권에서 두 사람의 친분설을 정조준하고 있는 데 대해 문 대행이 판사로 임관한 뒤에 이 대표와는 연락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형배 그 재판관 같은 경우는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전혀 정치적 인사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제가 이렇게 연락해 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은 저는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사 불복, 또 재판 불복, 또 탄핵 불복하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헌재는 사실 무근이라며 문상은 물론이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해명하면서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뿐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행을 둘러싼 논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대행이 과거에 SNS에 쓴 글 내용을 두고서도요, 여권에서는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쓴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요, 이 민감한 시국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죠. 특히 문형배 대행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이 헌재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에 문 대행이 올렸던 글들이 지금 여권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문대행은 2014년 12월 SNS에 이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긴 어렵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엔 헌법은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영역인데 한국의 법률가들은 정치를 다룬 경험이 별로 없다며 큰 사건에서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이틀 뒤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하기 쉽다는 영국 헌법학자의 글도 인용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다음 날부터 올라온 글들이고요. 당시 유일하게 강제 해산을 반대했던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던 의견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문영배 이 같은 SNS 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궁금한데요. 이태희 기자가 직접 통화해 보셨죠? 네, 제가 어제 직접 문대행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통화는 약 한 15분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 통진당 해산 결정과 SNS에 올린 글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일반론적 차원의 글이었다면서 자신은 통진당 노선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문대행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엔 헌재에 관심도 없었다면서 당시 헌재 결정과 관련한 글을 쓸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문대행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이석기 전 의원 석방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사면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석방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네. 이거 잘못된 겁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또 문영배 대행이 과거 중국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 남긴 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정민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이 문대행이 지난 2010년 10월 SNS에 이 중국의 내일을 묻다는 책을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대행은 이 책에서 한국은 더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정책적인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적 지렛대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여당은 이 책을 쓴 문정인 교수가 대표적인 친중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문대행의 정치적 성향과 또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대행이 지난 2010년 9월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한 뒤에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을 지적을 하면서 6.25 전쟁의 북침론과 괴를 같이 하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라는 내용과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이런 표현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블로그 글이 논란이 되자 문대행은 글을 수정해 말미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